맞습니다. 유리 발수 코팅제가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실리콘 계열, 불소 계열이 있더라고요. 내구성이나 채터링이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실리콘 계열은 극강의 발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 잘 쓰는 회사가 소프트99에 사이드미러에 바르는 그 뿌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실리콘 계열인데 걔는 정말 이 접촉각이 정말 환상적으로 나와요. 정말 물이 떨어지면 물이 그게 안 붙어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다 흘러내려서 표면에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접촉각이 잘 나오고 시팅이 잘 되는데 단점은 내구성이 약해요. 실리콘 계열은 내구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퍼가 움직이는 데는 실리콘 계열을 쓰면 내구성이 약합니다. 정리하자면 실리콘 계열은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내구성은 약하다. 그리고 불소 계열은 실리콘 계열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내구성 부분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고, 채터링 부분은 또 채터링 부분 물어보셨는데 실리콘 계열은 채터링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그리고 실리콘 계열을 우리 유리판에다가 실리콘 계열의 유리발수 코팅제를 뿌리고 마찰 계수 측정을 하는데 실리콘 계열은 확실히 마찰 계수가 낮아요. 부들부들해요. 근데 불소 계열은 조금 뻑뻑합니다. 그래서 불소 계열은 채터링이 생길 확률이 실리콘 계열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죠. 결국은 뭐 쓰는 걸 말씀드리면 나는 여름에 한철만 딱 버티면 돼. 여러분 장마철이야. 장마가 6월부터 뭐 7월 말까지 나는 장마철에만 버티면 돼. 그러면 실리콘 계열을 쓰십시오. 실리콘 계열도 한 달 정도, 한 달 반, 뭐 와이퍼 좀 많이 안 한다면 쓰시면 되고, 그 끝나고 나서는 나는 내구성 어느 정도 보장하고 싶은데 발수 코팅을 또 하기는 귀찮아. 비도 안 오는데 발수 코팅 왜 해? 그러면 불소 계열 쓰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대표적으로 요 오토브라이트 레펠 요거는 성능은 괜찮은데 내구성은 좀 약하고, 아니면 글라코 G19 아니면 불수원 거 있죠. 불수원 이지 그립. 그거나 글라코 G19나 거의 성능 삐까삐까합니다. 뭐 요 정도 하시면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답변이 좀 되셨나요? 실리콘. 자, 1님 무광 BPF나 무광 도장 전용 고체학수 찾기가 힘든데 일반 도장에서는 고체학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무광이 유광이 된다면 얼룩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광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무광에다가 유광,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일반 제품 다 유광 전용이니까 그걸 바르면 얼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바르시는 게 좋아요. 무광 제품 전용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조금 색감 보정 기능이 떨어지는 제품들 그냥 발라도, 우리 뭐 무락스 중에도 뿌리고 바르면 와 색감 엄청 진해지는 그런 무락스도 있죠. 그런 건 쓰시면 안 되고 그냥 발라도 뭐 색감 보정 기능 하나도 없네 왜 이렇지 하는 그런 제품 바르시면 됩니다. 자, 쿠쿠다스님, 평소에 상상했던 추후에 혹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품이나 용품은 제 머릿속에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는 만들고 있어서 아마 올해 몇 개 나올 것 같습니다. 승유기님, 다마님 쇼핑몰에서 세차봉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트지 귀찮죠?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너무 귀찮아요. 손에 물 묻히는 것도 싫고, 겨울에는 추워서 싫고, 여름에는 더워서 싫고, 그렇습니다. 이호운이 혹시 양산 양산시 신명동에 있습니다. 서창 덕계 뭐 그쪽이죠. 따로 샵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촬영장으로 쓰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간혹 작업도 하고, 샵을 전문적으로 해서 뭔가 작업을 해서 그걸 메인 수익으로 업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혹시 뿌리막 작업하실 한 번 베이스 깔고 덧방만 하면 될 거, 아니면 덧방만 2방 정도 하고 무락스로 관리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뿌리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한 번 한다고 해서 이게 코팅층이 따단하게 제 느낌입니다. 제 경험상 따단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뿌리막 작업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 2주 간격으로 뿌리막을 한 3번 정도 올립니다. 한 번 뿌리막 올리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있다가 또 세차하고 또 뿌리고 한 번 더 올리고, 또 일주일 열흘 있다가 세차하고 뿌리고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하게 관리,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오너용 유리막 코팅제는 탈지제만 뿌리고 작업해도 성능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요즘에는 오너용 유리막과 샵용 유리막 코팅제의 구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탈지제만 뿌리고 작업해도 성능이 나온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샵에서도 탈지제 뿌리고 작업을 하고 성능이 나옵니다.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오너용 제품도 좋은 게 많아서, 물론 샵용도 기가 막힌 애들이 있죠. 타이어 광택제는 주의점에 하나같이 도장면에 묻지 않게 하라는 표기가 있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타이어 광택제는 도장면에 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타이어 광택제는 대부분 실리콘 베이스라서
도장이 묻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도장이 묻으면 이게 그거를 다시 닦는다고 퍼뜨리면 그 얼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얼룩은 잘 지워집니다. 그냥 세차 한번 하면 지워지는 거라서 그게 뭐 엄청나게 큰 주의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타일 광택제는 도장이 묻으면 이렇게 얼룩이 생길 수 있다. 그거 닦으려면 귀찮으니까 그냥 타이어는 타이어에만 쓰시라. 그 정도 의미지 이게 뭐 도장이 묻으면 오씨 큰일 났다. 와 도장이 와 어떡하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식초로 안 되는 주차장 석회물 제거에 효과가 좋은 약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회물이라는 게 웃긴 게 인마가 석회가 도장면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도장면이 이렇게 있고 석회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근데 얘가 도장면이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식초로 산으로 석회를 중화시켜서 녹여서 빼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얼룩 부분은 석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도장면 클리어 코트가 석회 때문에 손상을 입어서 허옇게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폴리싱을 하셔야 됩니다. 네. 까야 돼. 광택기로 돌려서 그거 까야 됩니다. 샌딩 심한 경우에는 좀 샌딩을 쳐서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영기노님 세차 중입니다. 지금 습도 80%인데 실런트가 잘 안 먹네. 실런트 잘 안 먹습니다. 뭐 실런트도 그렇고 물왁스도 그렇고 특히나 뿌리막, 유리막 올리실 분은 습기가 높을 때는 올리면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뿌리막, 유리막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의 그런 부분 왜 성능이 안 나오지? 마스터님 이거 제가 작업 잘못한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의 작업 잘못하는 경우 잘 없어요. 환경이 그런 겁니다. 제가 마스터지리그 한다고 엄청 겨울에 추울 때 제가 이 마스터지리그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마스터지리그 테스트하고 싶은 제품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하고 했는데 이제서야 테스트하는 게 온도가 안 올라가요. 최소한 뭐 제 기준에 물왁스나 그러니까 뿌리막이나 유리막을 하려면 20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온도가. 그래서 비 오기 전에 비 오면 또 습도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온도가 20도 정도 됐을 때 이제 시작을 해서 마스터지리그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하고 싶었지만 온도 때문에 계속 기다렸어요. 조금 날이 풀리나 하면 또 춥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풀 방호 방수 몇 년간 지속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작업이 있긴 합니까? 어떤 방호 방수? 유리막이 조금 오래 가긴 하는데 몇 년간 지속되는 거는 일단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구님, 지호님 같은 동네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자, 긍정적 주변 사람 상처 주지 말기. 참 이 아이디가 참 좋네요. 자, 며칠 전 다마님 영상 보니 실런트 뿌리막이 색감에 약하던데 경화 시간의 이유인가요? 진짜 질이 좋지 않은 건가요? 그 제품마다 그러니까 색감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어느 정도 오일이나 레진으로 그 손상된 부분을 충진을 하는 건데 해당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벼운 오일을 썼다거나 아니면은 레진을 약하게 썼다거나 하게 되면 충진이 조금 덜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경화 시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화 시간도 실런트는 어떤 제품은 뭐 3분 하라고 하고 어떤 제품은 뭐 15분 하라고 해서 동일하게 15분 정도 했거든요. 경화 시간을 짧게 가져가서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지만 다 적힌 것보다 길게 가져갔기 때문에 경화 시간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품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다이 형님, 아쿠아벨룩스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6개월가량 지난 후에 발수가 약해져 불선 2지급 올렸더니 발수 까고 올렸을 때처럼 퍼포먼스가 안 나옵니다. 유막으로 발수 까기 싫어서 그러니까 발수 코팅제를 올릴 때는 발수를 한번 까고 올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발수 코팅제가 그러니까 기존의 발수 코팅제가 발려 있잖아요. 그러면 발수 코팅제라는 게 뭐예요? 그냥 밀어낸다고 약품을. 그럼 그 위에 발수 코팅제를 바르면 그 위에 밑에 있는 애가 위에 있는 애를 밀어내요. 그래서 제대로 본딩이 안 돼요. 그래서 발수 코팅제를 한번 하실 거면 기존에 발수 코팅제 까내시고 유막 있으면 유막도 까내시고 유리 표면을 최대한 친수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친수 상태로 만들어야 액상 케미칼들이 유리에 잘 달라붙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다이님 광택기 중에 무선을 선호하는데 맡기다 413 그라인더 플러스 피닉스 제품 살려 하는데 이 제품 사용해보셨다면 밸런스나 저는 그런 류의 제품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라인더를 개조해가지고 앞에 듀얼 그 장비가 있어요. 그라인더에다가 그러니까 속도 조절되는 그라인더 앞에다가 그 장비를 붙여서 썼는데 밸런스가 너무 안 나옵니다. 그라인더니까 힘은 좋아요. 힘은 좋아서 RPM을 엄청 많이 쓸 수 있는데 밸런스가 너무 안 좋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광택기는 광택기용으로 나오는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다나불이 질문하신 건데 유리막
보존제랑 무락스나 뿌리막이랑 뭐가 다른지 상술이 하니까 근데 혹시 차이점 알려주세요. 솔직히 저는 유리막 보존제라는 거는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유리막 보존제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유리막을 뭔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상술 중에 하나인데, 유리막이라는 게 엄청 대단한 거라는 걸 베이스에 깔고 니들은 이 유리막을 보호하기 위하면 유리막 보존제라는 걸 써야 돼. 그래야 이게 보호돼. 약간 그런 논리로 가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그냥 유리막 괜찮게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편하게 쓰세요. 유리막 뭐 무락스를 쓰든 뭘 쓰든 상관없습니다. 자, 긍정적, 주변 사람 상처 주기 말기. 참 아이디가 좋습니다. 볼 때마다. 영상 보니 무락스가 실런트 뿌리막보다 광이 좋아서 좀 의외였어요. 실런트 뿌리막이 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게 사람 고정관념이죠. 뭔가 고체 왁스나 실런트나 이런 것들은 뭔가 엄청 이제 무락스 상대에 비해서 엄청 막 꾸덕하고 뭔가 이거 바르면 엄청 색감이 빡 올라올 것 같은데 의외였습니다. 저도. 그 무락스가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소비가 많이 되는 부분에 회사들도 거기다가 투자를 함으로써 그 해당 카테고리 케미칼들이 계속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요즘에는 그 일본에는 고체왁스 시장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라인을 아예 없애버린 그런 고체왁스들도 있고, 그래서 고체왁스보다는 무락스로 거의 넘어가는 추세죠. 고체왁스 사용 전에 세차 과정에서 습식팩을 사용하고 철분 제거제를 따로 또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고체왁스 사용 전에 습식 패크를 하시는 거는 이전에 발라뒀던 어떤 걸 제거하고 싶어서 철분 제거제는 따로 안 쓰셔도 됩니다. 습식 패크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습식 패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알코올로 탈지를 좀 하시고 고체왁스 하시면 됩니다. 철분 제거제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완완완님 밸런스가 안 좋다는 게 진동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동이 심하면 우리가 저속에서도 그렇고 고속에서도 그렇고 이게 패드가 듀얼로 쓰시잖아요. 지금 듀얼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돌 때 패드가 수평이 안 맞고 튕기는 수가 있어요. 약간 이게 미세하게 더더더더더 이렇게 하면 광택 내기가 힘듭니다. 뭐 한두 대 낼 거면 상관없는데 오래 쓰실 거면 쿠크다스니 가죽 관리제는 싼 거나 비싼 거나 성능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안 납니다. 거의 안 납니다. 근데 방식이 좀 달라서 특징이 다른 거지. 가죽 관리제는 비싼 거를 1년에 한 번 할 거야 보다 싼 거를 뭐 두세 달에 한 번 한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습식 패크를 하고 철분 제거제를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철분 제거제를 하는 거랑 습식 패크를 한번 하고 철분 제거제를 하는 거랑 어떤 게 좋냐 이 말씀이시죠? 습식 패크를 한번 하고 하면 좋은데 안 하고 해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표면 윗부분, 그러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철분 제거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의 겉부분의 녹슨 부분을 이렇게 반응을 해서 녹이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세차를 하기 전에 철분 제거를 써야 하느냐, 세차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써야 하느냐에 대한 또 얘기도 있어요. 그 논리는 어떤 거냐면 철분이 박혀 있는데 이 철분 위에 이게 먼지가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철분 제거제를 뿌렸을 때 그 먼지나 이물질 때문에 철분과 반응을 좀 덜 한다라는 논리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에 하나 크게 하나 별 차이 없어요. 큰 상관없습니다. 사고 수리, 판금 도장 후 세차 타이밍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 될까요? 판금 도장은 2K로 하기 때문에 그 도장의 경화가 빠릅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있어도 세차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요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브 한 번씩 하니까 재밌네요.